최근 인도에서 삼성 현지 생산 직원들이 4주 정도의 긴 파업을 했다는 소식을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협의에 진척이 없자 삼성은 인도에서 철수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며 인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인도 총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태인데요. 삼성이 이미 많은 요구를 들어줬음에도 여전히 몇몇 직원들이 파업을 멈추고 있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 또 등장하여 외신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삼성에게 또 다른 한숨을 안겨준 나라는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이미 한국인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적이 있는 나라인데요. 한국에게 뜬금없이 본때를 보여주자며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을 벌이고는 한국에 대한 막말을 퍼부은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입국 심사를 강하게 했다는 등의 부정확한 정보로 시작된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은 작년 말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국인의 대다수가 해당 금지 운동에 참여하며 SNS를 도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하여 올해 태국 관광객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지난 7월로 비교하자면 작년 7월보다 10.5%의 태국 관광객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태국인 관광객들이 지난해에 비하여 20% 감소한 달도 있는 것을 보아 한국을 찾지 않는 태국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그다지 영향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1월에서 8월,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만 하더라도 1067만 명으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93%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특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한국의 맛집, 시내 쇼핑 등 드라마 혹은 영화에서 본 장면들을 따라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국 콘텐츠가 많은 나라에서 흥행을 한 만큼 코로나 이후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많아진 것인데요. 그렇기에 방한 관광객 1위였던 태국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별다른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은 한국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듯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앞서 본 것처럼 한국에 오는 태국인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방한 외국 관광객의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자신들이 중국, 일본으로만 향하고 있으니 당연히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한데요. 하지만 오히려 태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는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상황입니다. 태국인들이 늘어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으로 오는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채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불법 체류자의 78% 이상이 태국인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일본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그나마 가까운 편이며 시급도 높아 한국 대신 선택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한국에 비하여 입국 심사도 까다롭지 않아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더 쉽게 입국 심사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자 점차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만 태국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이 이동수단, 거리 등 불법 체류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많은 분이 그 이유를 예상하셨겠지만 중국의 경우 태국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낮은 편이며 인신매매의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더군다나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한 편이라 불법적으로 돈을 벌 생각이었던 태국인들조차 중국은 꺼린다고 하죠. 그렇기에 많은 태국인들이 현재 일본으로 몰린 것이고 일본에서는 태국과 관련된 각종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일본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이 발각되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73명에게 사기를 친 가해자는 일본인 남성에게만 접근했으며 여러 번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는 형태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금액만 하나로 12억 상당이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각종 사회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일본 내 태국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연관이 있는 것인지 태국에 있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 등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태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80% 밑으로 떨어진 것을 이유로 들며 공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생산 공장만 철수하고 일본, 인도 등에서 생산한 차를 판매하며 애프터 서비스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는 태국에서 생산 공장만 철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태국에서 그대로 생산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할 방법을 모색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냥 철수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태국에게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 건데요.
이것에는 앞서 이야기한 태국에 대한 이미지 하락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태국인들의 태도인데요. 태국인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태국에 공장을 세우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글로벌 기업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물론 소비자가 있어야 제품이 팔리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상부상조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태국인 특유의 시간 개념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태국인들은 약속 시간을 정한다면 그 시간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그 시간까지 만난다라는 개념이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어기는 일이 다분합니다. 이런 행동은 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출근 시간조차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거나 제품을 기일 내에 생산해내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성실한 편이기는 하지만 걸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서는 태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굳이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작년부터 태국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태국 금융그룹 키안나킨 파트라 파이낸셜 그룹 리서치에 의하면 태국 공장 폐쇄 건수가 2021년 57건에서 2023년 하반기에는 159개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는 약 1,700개의 공장이 폐쇄되어 신규 공장들이 설립하는 속도보다 폐쇄되고 있는 공장들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나마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부 업종들은 글로벌 경제와 무역 회복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이 짙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인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이 아닌 바깥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중국이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중국산 저가 수입품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산 저가 수입품들이 큰 강세를 보이면서 태국산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었죠. 중국산이 품질이 낮을 수는 있지만 가격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태국산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태국 내에서도 중국산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태국은 공장 폐쇄 및 경제 악화가 중국의 탓이라고 본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1,500밭, 하나로 약 57,000원 미만의 저가 수입품에 대해서는 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부가세 면세 대상이었으나 중국산이 모두 부가세 면제를 받아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태국 공장들이 문을 닫는 사태를 막고자 한 것인데요.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나자 태국인들은 중국 퇴출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끼어들어 은근슬쩍 덕을 보고자 하는 태국인들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삼성의 협력업체 현지 직원들이었습니다. 현재 삼성은 태국에 생산 공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회사 직원들이 뜬금없이 인도 삼성 공장처럼 시위를 진행한 것입니다. 요구 조건에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삼성전자 공장에 자신들을 채용해달라는 것인데요. 최근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 태국에 새롭게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기업의 협력사인이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한다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의 협력사에 불과하니 삼성에게 불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중국 업체라고 착각하는 태국인들도 있어 중국 퇴출에 휩쓸려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면 매출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협력사 직원들이 이를 예상하고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삼성 측에서는 협력사에서 잘 해결하기를 요망했으나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삼성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태국 협력사 직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협박 아닌 협박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해당 부품이 없다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강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의 협력사가 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태국 업체부터 다른 나라 업체까지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며 제안한 것인데요. 이에 삼성에서도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는 할 예정이지만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협력사를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이번 일이 계기가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태국과 비슷하지만 라이벌 구도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게 더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재용 회장은 베트남의 성공은 삼성의 성공이고 베트남의 발전은 삼성의 발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베트남을 전략적 생산기지로 삼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마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미 늦은 감이 있으나 인도처럼 태국 총리 또한 불법 시위를 하겠다면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늘려보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로 보입니다. 태국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로 했던 한국 기업이 생산 공장을 만들지 않기로 밝혔기 때문이죠. 생산 공장이 세워져야 일자리가 생산되며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실패한 것인데요. 지속적으로 생산 공장이 폐쇄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 기업까지 대거 빠지게 된다면 태국의 생산 산업은 패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태국은 이런 한국 기업을 잡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네요.